자, 오늘부터는 이제 진짜 통계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통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평균이죠, 평균. 네. 근데 통계 작업을 하는데 사실 이 평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료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느냐, 그 산포도라고 하는데 그 흩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83.3세예요. 그리고 성인 남성의 평균 키는 173.8cm고. 이처럼 모든 통계 자료는 평균값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뭐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5명 학생들의 그 성적을 이렇게 지금 나열해 왔는데 희철이는 50점, 이 학생들 전부 평균은 70점이에요. 희철이는 50, 60, 70, 80, 90 점차 증가를 하죠. 네. 그 희수는 90, 80, 70, 60, 50 점점 성적이 내려가고 있어요. 희자는 성적이 이렇게 들쑥날쑥해. 희민이는 성적이 좋을 때는 100점도 받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성적이 나쁠 때는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7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 일반적으로. 희연이는 진짜 7점 근처에서 놀아요, 성적이 늘.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학생의 성적이 가장 좋아 보입니까? 저 같으면 희철이 같은데 왜? 점점 늘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적들, 이게 어떤 식으로 흩어져 있느냐,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평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렇죠? 전체 이 값들을 다 더해서 총 개수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거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성적이, 똑같은 점수가 여러 명일 때 3명, 2명, 1명, 그때 뭐 70, 70, 70, 57, 57, 57 이런 식으로 다 할 수는 없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빈도수라고 그러죠.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그래서 어떤 점수 곱하기 그 빈도수 해서 이걸 다 더하면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것보다 조금 낫겠죠. 이 라지에는 총 빈도수의 합이고. 네. 자,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점수에서 평균값들 이렇게 다 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평균 내서 나중에 시점을 더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 평균값을 모르니까 이걸 평균값을 쓸 수가 없고 대충 한 중간쯤 되는 값을 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가평균이라고 그러죠. 가평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평균을 빼가지고 평균을 내. 그런 다음에 이제 가평균을 더해주면 되죠. 근데 이것도 수치가 클 수가 있어. 보통 이렇게 여 밑에 도수 분포표를
보고 얘기할까요? 네. 자, 이 도수분포표가 이게 어떤 거냐? 학생 40명의 하루 게임 시간이야. 어떤 학생은 그 30분 이하, 어떤 학생은 30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그 1시간 반, 이 30분 단위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 수가 이렇죠. 총합이 40명. 그러면 이 학생들 평균을 낼 때 어떻게 내느냐? 0으로 해야 돼요? 30점으로 해야 돼요? 30분. 그래서 요거의 딱 중간값. 15점. 요걸 이 계급의 값이라고 한다. 얘들은 대체적으로 한 45분쯤 게임을 한 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급값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평균을 내면 실제 게임 시간 6명에 한 명은 0분, 한 명은 30분, 나중에 또 한 명은 1분, 2분 게임하다 끝내버리고, 뭐 기타 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대체적으로 한 이 중간쯤 되는 값으로 계산을 하면 실제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급값으로 계산을 해요. 이 계급값이 위에서 계산한 요 XI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 수하고 이 계급값을 곱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다 더하면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요걸 40으로 나누는 것이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요 계산들이 너무 커요, 커. 그래서 여기 적당히 한 중간쯤 되는 요 75점을, 아니, 계급값인가? 요 75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75점을 다 빼버려. 그것을 요 75점을 우리가 값평균이라고 한다. 여기서 75점 빼고,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그래서 이걸 평균으로 내. 그런 다음에 이거 평균 내면 나중에 이 값평균 A에 75점을 싹 이 평균하고 더해버리면 실제 평균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이렇게 볼까요? 각 계급값 곱하기 빈도수. 그러니까 다 더해서 총 개체수로 나눈다. 그 실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곱해서 이걸로 나눈다. 자, 값평균 여기서 75점을 다 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 평균을 내. 그리고 7점을 더해. 75점. 그럼 실제 이런 값이 나오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크다. 그래서 요 계급하고 이 계급하고 한 단계 차이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 한 단계 작아. 얘는 얘보다 두 단계 작고, 얘는 얘보다 한 단계 크고 두 단계 커. 요건 뭐냐? 요거를 뭐야? 여기서 요 차이가 요거 조금 30분이로군요. 그 30으로 나눈 겁니다. 이거 30으로 나눈 거고, 30으로 나눈 거고. 그래서 이것들 평균을 내. 그래가지고 30을 곱해.
자, 그것들이 바로 여기서 뭐냐, 요겁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요 30을 곱하는 게 C가 30입니다. 그러면 요거, 결국 이제 가평을 더하는 거죠. 예. 자, 요걸 어떤 별량에서 가평균을 뺀 값과 이것을 과부족이라고 해요. 넘치고 부족하고 그런 뜻입니다. 네. 여기서 평균을 뺀 값을 우리는 편차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건 개체 값들을 다 더해서 총 개체수로 나눈다. 그 평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평균, 과부족의 평균에서 그래서 가평을 더한다. 이거 과부족의 평균이에요. 근데 이 과부족의 평균을 내는 것도 숫자가 너무 커서 도수가 아니라 계급차의 평균을 내서 계급값을 곱해서 이게 그러면 과부족의 평균이 되죠. 그러다 이제 가평을 더하고, 지금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요즘은 중학교 과정에서 제대로 안 배운 것들도 많은 것 같아서 내가 기억이 분명치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평균들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우리가 이 통계 작업의 시작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좀 넘어가 볼까요? 요 참고. 아까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기하평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기하평균이 뭔지는 잘 모르면서 요 말을 들었을 텐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는 작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2분의 A 더하기 B가 이렇다. 이거 바로 요겁니다.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작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기하평균이란 뭐냐? 요 별량들을 다 곱하는 겁니다. n개를 곱했으면 여기 n제곱권 하는 거예요.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작을 수가 없고, 기하평균은 뭐보다 작을 수가 없다? 조합평균보다 작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이걸 우리가 조합평균이라고 합니다. 조합평균은 역수의 평균이야. 역수의 평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느냐. 흩어진 정도를 계산을 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이제 우리는 주로 많이 쓰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편차,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야. X에서 평균 M을 뺀 값이죠. 근데 4분 편차란, 예를 들어서 30점에서
90점까지 받았다. 그 다음 최고 점수 마이너스 최저, 이걸 4로 나누는 거. 그래서 4등분한 거. 그럼 여기에 역시 15점이 되나요? 네. 그럼 대충 이 학생 편차가 너무 크다 작다 금방 알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평균 편차. 요건 편차의 크기를 평균을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충 계략적으로 이 자료들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그냥 보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뭔가를 계산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4분 편차만 해도 예를 들어서 30점짜리가 1개, 90점짜리가 1개, 나머지 10개는 70점에서 80점 사이야.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지, 30점, 90점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 계략적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통계 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분산이에요. 분산. 분산은 뭐냐? 편차. 이 제곱을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빈도수만큼 곱해서 총 빈도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때 이 분산은 굉장히 큰데 표준 편차는 뭐냐? 분산의 제곱권. 보통 이러면서 이제 시그마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다. 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데 요건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요거를 전개해서 보면 요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것들의 총합, 요거는 시그마 xi fi를 요걸로 나눈 것이, 그것이 어디 갔어? 평균. 그냥 여기서 얘기하죠. 시그마 xi fi를 라지 n으로 나눈 게 m이에요. 거기다 2m을 곱했죠? 마이너스 있고, m제곱 fi를 라지 n으로 나누면 이걸 이건 상수죠. m제곱은 이게 바로 n하고 똑같아. 그냥 m제곱이야. 그냥 이건 m제곱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건 제곱의 평균이야. 이건 평균의 제곱. 실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이 정도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그 통계 작업하고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대충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확률 분포. 자, 여기 옆표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두 눈의 합과 그에 대응하는 빈도수 확률을 표로 만든 거예요.
두 눈의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1, 1인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총 36번 던지면 한 번 정도 나와. 빈도수가 한 번 정도 돼요. 3이 되는 경우는 빈도수가 1, 2, 2, 1에서 두 번 정도 나와. 그래서 계산한 것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요거는 꼭 한 번만 나오느냐? 합이 2가 되는 경우가 그렇진 않죠. 몇 번 나올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이 정도 된다. 이게 합리적인 거죠. 가능성이죠. 그렇다면 합이 2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36번 던져서 합이 2가 한 번 나올 확률. 그럼 총 36번 중에 한 번이죠. 두 번 나올 확률은 3번 나올 확률. 이렇게 되죠. 요 위에까지는 우리가 요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요거 지우고 별량과 빈도수 가지고. 근데 사실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두 눈의 합이 몇 번쯤이나 나올 거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36으로 나누면 돼요. 즉 XY, FY 나누기 총 빈도수 라지 N. 이게 평균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요게 뭐예요? 요거. 요게 확률이죠. 이렇게 될 확률이야. 합이 2가 될 확률, 3이 될 확률, 4가 될 확률. 확률이니까 필요 쓸까요? 네. 별량에다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 이게 바로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빈도수 이건 모르고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 그래서 요 별량과 확률, 요 별량에 대해서 이런 확률이 대응이 되죠. 이렇게. 이런 대응표를 만든 거, 이 표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요 표를까지 얘기하면 확률 분포 표가 되는 거죠. 이 대응 관계가 확률 분포야. 자, 그래서 자, 그럼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나오는 두 눈의 합, 그거 평균은 어떻게 될 거냐? 평균? 실제 던져봐야지 알지 뭐 어떻게 알아 그 평균을. 그렇죠?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평균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치죠. 별량에다 확률을 곱해서 이거 다 더하면 돼. 그 예상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expected value,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건 평균이라는 것과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막 혼용해서 써요. 평균이라고 그랬다, 기대값이라고 그랬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기대값인 거죠. 평균이라고 하면 실제로 나타난 값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 평균이고, 이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이 기대값이죠. 자,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복권을 사죠, 복권.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주고 복권을 사면 요거에 총 판매 수량이 있고 총 판매 금액이 있죠. 그 요거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5,000원
이러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상금으로 복권 당첨 상금으로 주는 돈이 있어요. 그 상금으로 주는 돈을 얼마로 예상돼요? 뭐 30억짜리도 몇 개가 있을 테고, 뭐 5개라고 그럴까요? 5천만 원짜리도 몇 개 있을 거고, 5천 원짜리도 뭐 몇 개가 있겠죠. 요게 몇 개? 요게 확률이에요. 개수는 확률은 아니지만 이 총 판매 수량으로 나누면 이거 확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체를 개수로 나누면 실제 기대값이 됩니다. 이 기대값은 대략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한 2,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00원 주고 복권을 샀다. 그 얼마 정도 가치가 있어? 2,000원 정도 가치 있어. 그럼 3,000원 손해보고 무조건 3,000원 기부한 셈이네? 기부한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약간의 그 가능성 때문에 이 3,000원을 투자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볼까요? 2가 될 확률은 36분의 2야. 그걸 x가 2일 확률 이렇게 쓸까요? x가 3일 확률은 이런 거. 자, 이것은 바로 확률 함수죠? 여기에 확률이 대응되어 있어요. 이 확률 함수. 이것을 그냥 확률 함수라고 하지 않고 확률 밀도 함수. 그런데 여기서는 나중에 연속 변수가 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도 관계없고 그냥 확률 함수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사실 이 자체가 전부 확률이야. 근데 여기서 이 변수 x가 이 확률에 대응돼 있어서 요 x를 확률 변수라고 그래요. 그냥 변수라고 해도 되는데 왜 확률 변수라고 굳이 그러느냐? 여기에 대응되는 값들이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건 이제 통계 작업에 쓰는 함수이다. 그런 것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확률들 다 더하면 얼마예요? 1이죠 뭐. 그리고 어떤 x값이 xi에서 xj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똑똑 떨어진 값이라 pi 플러스 1, pi 플러스 해서 pj까지 이걸 다 더하면 돼. 자, 그래서 내가 이거 몇 가지로 다시 정리했는데 확률 변수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값 별량이죠. 그렇죠. 별량. 확률 분포. 이 확률 변수에 확률이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어 있느냐. 그런 대응 관계. 이걸 표로 만들면 확률 분포 표. 그래서 확률 분포의 성질은 확률이 0하고 1 사이 당연히 그럴 거고 확률 다 더하면 1일 거고 xi 또는 xj의 확률 그렇다면 요 값 더하기 이거. 왜냐하면 이 xi의 가능성과 xj의 가능성은 서로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 그러니까 확률을 각각 더하면 돼.
자, 그래서 평균 기대값이죠. 요건 별량 곱하기 빈도수를 다 돼서 총 빈도수로 나누면 되는데 요 n을 요 시간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요게 바로 뭐야? 확률이죠. 확률. xi pi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기대값 평균인데 요거는 제곱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전개하면 전개 계산을 한번 조금만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전개하면 2m 시그마 m제곱 pi. 자, 요건 뭐예요? m이죠? 시그마 pi는 1이야. 그래서 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자, 그럼 AX 더하기 평균 표준 편차 어떻게 될 거냐? AX 더하기 B의 기대값 평균이죠. 요거 곱하기 PI를 다 더하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AM 시그마 PI는 1이니까 그냥 B.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네. 요거의 기대값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전부 별량에다가 7배씩 했어. 그럼 이것들 평균도 7배가 되겠죠? 거기다 모든 별량에다 10점씩 다 더해줬어. 그럼 평균도 10점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뜻입니다, 이거. 자, 이 분산은 요거의 마이너스 요거의 평균. 그게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요거는 요렇게 고쳐 써지죠? A제곱은 밖으로 뽑아 쓰고, 그럼 요게 분산이죠? 네, A제곱 VX.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부터 n까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럼 평균은 이거 다 더해서 총 개체수를 나누면 되죠? 그럼 이렇게 나와. 분산은 별량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의 평균인데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가 낫죠? 네. 그러면 총 개체수는 n개야. 요거의 제곱 1제곱, 2제곱, n제곱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1부터 n까지 제곱의 합은 이렇게 나오죠. 6분의 요거. 그래서 n으로 나눠주고.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겠고요. 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2,000명을 상대로 어떤 문제에 예 아니오로 대답해서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주었는데 맞은 사람이
63%였다. 아, 이들이 받은 점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자, 그러면 평균은 n분의 1 시그마 xi야. 그러면 n은 2000이죠? 2000분의 1. fi는 빈도수. 사람 개개인을 지금 xi로 두면 이건 빈도수는 항상 1이야. 그렇죠? 그럼 시그마 xi랑 같아. 그래서 요건 xi는 여기서 63%만큼이 1이고 나머지는 0이야. 그래서 2000 곱하기 63이요. 63%. 그래서 평균은 이렇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계속해서 이런 공식을 여기다 쓰고 있죠? 그리고 대입을 해요. 왜? 우리가 공식을 쓰지 않고 바로 일로 넘어가다 보면 많은 문제에서 헷갈린다. 직접 쓰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그리고 나중에 공식을 까먹어. 그래서 이 공식을 잊지 않고 이 공식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를 좀 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식을 쓰고 시작하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이거 분산도 마찬가지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근데 xi는 다 지금 1이에요. 1. 아니면 0. fi는 항상 1이고. 그래서 이것들 총합은 2000 곱하기 63%.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요거 이 크기가 최소가 되는 A가 쓰고 알아.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A는 그래서 xi 마이너스 A 요거는 과부. 이것들은 실제 요걸로만 딱 생각을 해보면 가평균이 과부적이 없을 때 그때가 센자가 과부적이 없을 때는 A하고 가평균하고 평균하고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뜻은 그런 뜻인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자, 요거는 시그마 xi fi 마이너스 시그마 a 요것을 라지 n으로 나누면 평균이에요. 안 나눴죠? 그러니까 n xi fi도 라지 n으로 나누면 평균이에요. 안 나눴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고
어휴. 그럼 도대체가 A가 어떤 값을 해야지 이게 최소가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식을 보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때가 최소일까? 아, 이건 A에 관한 2차식이야. 다시 말해서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A가 어느 때가 최소?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그렇죠? 2A는 2N.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요거 뭐야? A를 빼면 2 M 뭔가 하나 잘못 쓴 것 같다. 네. M이 잘못 들어갔네. 라지 M이 없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 A가 평균일 때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T의 최소값은 이렇다. A가 M일 때야. 요거를 라지 N으로 나누면 뭐가 돼? 분산인 거예요, 분산.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부족의 제곱의 평균이 최소가 되는 경우이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10장의 카드에 각각 0, 2, 6을 적당히 써넣었어요. 카드에 쓰여진 숫자의 평균이 3, 분산이 6 이하. 그렇다면 6이 쓰여진 것은 모두 몇 장이냐? 0, 2, 6이 쓰여진 것을 각각 F1, F2, F3라고 하자. 그렇다면 평균은 라지 n분의 1 시그마 xi fi.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무조건 공식을 쓰고 본다. 그럼 평균은 여기서 3이라고 그랬죠. 라지에는 총 10장이니까 10이야. 그러면 2가 쓰여진 것이 몇 장인가 있어. 6이 쓰여진 것도 몇 장인가 있고 0이 쓰여진 것도 몇 장 있지만 그건 무시해. 왜? 값이 곱하면 0이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분산이 6 이하였다. 분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 그 값이 6 이하래. 자, 그러면 이 xi 제곱은 0 아니면 1밖에 안 되죠. fi가. xi는 f1
0일 때는 요 몇 개가 됐든 무시해도 돼. 별량이 2일 때는 몇 개인지 모르는 게 있어. 그래서 요건 2의 제곱이 몇 개인가 있고 6의 제곱이 몇 개인가 있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6 이하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F3이 3 이하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F3이 1, 2, 3일 때 각각 계산해 보면 그때 F2는 이렇고 그래서 요거는 안 돼. 이거 두 개만 합해도 10이 넘어. 그래서 요건 6이고 요건 3일 수밖에 없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12. 표준 편차는 0.2. 10. 이때 확률 변수 요거의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을 정하라. 자, 그렇다면 요거의 기대값은 요건 AM 더하기 B야.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요. 이건 시그마 AXI 더하기 B PI A의 시그마 XI PI 더하기 B 시그마 PI 요게 M이죠? 요건 1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요렇게 하길 권합니다. 어쨌든 이게 0이래. 자, 분산은 우리가 지금 여기다 공식을 직접 바로 썼어요. 네. 이 제곱의 분산. 그건 요건 분산 1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건 1이야. 근데 A가 양수래. 그럼 A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100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시력을 조사했더니 그 시력의 총합이 80이래. 아, 그래? 총합이 80. 제곱의 합이 73. 무슨 제곱이 더 작아. 아, 그렇구나. 1보다 작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군. 자, 그럼 평균 기대값이란 요런 거죠. 근데 N은 지금 100명이야. 요거 시그마 XI의 총합은 80이고, 그러니까 0.8이죠.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인데, 요건 100이고, 요건 73, 요건 100분의. 그래서 0.73이야. 평균은 0.8이고. 그래서 이거는 0.73에서 0.64 빼면 0.09 정도 되나요? 네. 자, 평균과 분산. 이것이 우리가 통계 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항상 필요로 하는 수치들인데 평균 분산 운은 나오면 무조건 정의 그대로 먼저 표현을 하고 이게 공식이죠. 거기다가 이제 대입을 한다. 이거 없이 구체적인 숫자로 직접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꼭 실수하고 틀리고 꼭 까먹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까요? 네, 수고들 했어요.